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덥네요. 전원주택은 집들이 주로 산 가까이에 있다 보니 집들끼리 붙어있는 도시보다는 시원합니다. 물론 요즘 같은 폭염 때 한낮엔 여기가 산속인가 싶을 만큼 덥긴 하지만요. 어른쪽 이리 와. 열대야로 도시분들이 잠들기 힘들어하실 때도 산속 전원주택의 밤 공기는 아주 차가워서 창문을 열고 자면 서늘함 때문에 자다 깨서 창문을 닫고 자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덜 더운 아침이나 해질녘에 산책을 하는데요. 근처에 집이 몇 채 없기도 하지만 올라가는 길이 심하게 가파라서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산으로 산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만의 산책 코스인 양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장점도 있답니다. 산속 전원주택에 사는 써니네 가족이 느끼는 전원주택 장단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써니네가 산속집으로 이사 왔을 때는 봄이었거든요. 그땐 개들과 산을 오르다 보면 꽃씨들이 저절로 퍼져 피어난 꽃들이 카페트처럼 드넓게 펼쳐져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요즘은 나무들에서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더군요. 또 산을 올라가다 보면 작은 개울도 있어서 물을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반려견들이 개울물을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노을이 너무 예쁘다. 반면 산책 갈 때마다 개들이 그 개울물에 뛰어들어 첨벙거려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개들의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지저분한 모습으로도 개들은 아주 행복하다니 된 거죠. 또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멋진 하늘을 산책할 때마다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거기가 마지막이다. 셜록 가자. 돌아가자. 이쪽 거기 말고 셜록아 이리 가보자. 옳지. 여기가 정상이라 내리막길이네 이제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던져야 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뭇가지를 던지려. 전원주택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원주택에서 산다고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장단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겐 장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 주변에 다른 전원주택들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 같은 사람에겐 단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전원주택의 장점 중 가장 큰 것이 주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겐 주변에 다른 전원주택이 있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께선 주변에 다른 전원주택이 없으면 무섭고 외로워서 싫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장점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어떤 분들께선 단점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 마당 빨래줄에 빨래를 말릴 수 있다는 것은 주부들이라면 모두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의 산속 전원주택으로 이사 오기 전엔 평지의 길가집에 살았었는데요. 길가집이다 보니 차를 몰고 나가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해서 좋았었죠. 그런데 길가라서 편했던 만큼 길가라서 먼지도 참 많았답니다.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먼지가 많다 보니 마당에서 빨래를 말리는 건 할 수가 없었어요.
빨래를 말린다기보다는 먼지를 묻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래 건조기를 사용했었답니다. 지금은 산속에 있는 집이다 보니 먼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엔 세탁기에서 꺼낸 빨래들을 마당 빨래줄에 넣은 다음 한두 시간만 지나면 아주 바짝 마른 빨래를 거둘 수 있더라고요. 전원주택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지은 전원주택들은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아파트처럼 따스하게 지내도 난방비가 얼마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지은 지 오래된 전원주택의 경우 그렇게 단열이 잘 되는 집을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파트에서 난방하듯이 전원주택에서 난방을 하게 되면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이 난로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남편의 지인분께서 참나무를 무료로 가져다 주셨답니다. 아직 여름이지만 남편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일할 수 있을 만큼 시원한 시간을 골라 이 참나무들을 자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파트에 살았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었겠지만 남편은 겨울의 난방, 불멍의 낭만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억지로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네요. 남편의 지인분이 참나무를 가져다 주시고 가시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에 걸려 저희 집 인터넷선이 끊어졌었답니다. 도시에 살면 여러 인터넷 업체 중에 조건을 골라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산속에 있는 전원주택에선 KT만 들어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고장 신고를 하면 늦어도 다음 날엔 KT 기사님이 와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영상을 못 올린 거였답니다. 인터넷선이 끊어진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없는 삶을 살았어요.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되니까 요금제도 저렴한 걸 선택했었거든요. 그런 탓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적었고 인터넷이 끊기면 TV도 안 나오는 시스템이어서 TV도 못 보고 유튜브도 못 보는 삶을 강제적으로 며칠 살게 된 거죠. 더위가 시작되면서 제가 마당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었는데 집안에서 책 읽는 거 말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모처럼 마당에 나가 풀을 뽑았답니다. 마당 잔디는 남편이 잔디깎기로 깎지만 화단이 있는 이곳의 풀들은 예초기로도 밀지 말라고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었어요. 마당 돌들 사이사이에 잡초도 있지만 누운 주름잎 꽃이 많아서 잡초만 뽑아주면 아주 예쁜 길이 될 거거든요. 남편이나 저는 마당 잔디에 풀 한 폭이 없어야 하고 화단에도 풀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 지 오래랍니다. 남편은 마당 잔디의 풀을 하나하나 뽑기보다는 잔디 사이사이에 있는 풀들이 자라서 세력이 커질 수 없을 만큼 자주 잔디를 깎는 것으로 마당 관리를 하고요. 전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화단 관리를 합니다. 꽃들을 위해서는 정말 수시로 풀들을 뽑아줘야 하지만 꽃들보다는 저 자신이 우선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만족할 만큼 정리하지 못해서 꽃들 사이로 풀들이 보이더라도 그걸 보며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오. 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이야? 그래?
뭐야, 정확하게 40개 났어, 이 사람. 저 조그만 것들이 물배추가 될 수도 있는데. 조그만 것들? 금세 퍼지잖아요. 물배추가 단순말 때로 분해역전보다 훨씬 빨랐었던 것 같은데? 가득 찰 거. 좀더 팔아야 될지도 몰라. 양꼬치 막 피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풀의 옥점들이 겁나게 많아졌어요. 물배추도 엄청 많아질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싶을 때만 마당에 나가 화단에 있는 풀들을 뽑습니다. 화단의 꽃들을 위해 화단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고 싶은 꽃을 보기 위해 화단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저나 전원주택에 살면서도 마당 잔디 관리, 풀 관리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답니다. 차는 타기 위해 있는 것이고 집은 살기 위해 있는 것이니까요.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모시고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서 산에서 흘러내려와 연못으로 들어가는 물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줘야 연못에 물이 넘쳐 흐르면서 물이 깨끗해지는 원리인데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 멈추다 보니 연못에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4개에 1,000원씩 판매한다는 물배추를 10,000원어치 사와서 연못에 넣어주었답니다. 물배추와 불의 옥잠은 개체수가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생 식물들에게 앞으로 비가 와서 연못물이 흐를 때까지 연못의 수질정화 임무를 맡기는 거죠. 전원주택에 살면서 겪게 되는 것들을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문제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전원주택의 단점이라고 느껴진다면 전원생활이 즐거울 수 없을 거고요. 전원주택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겠지만 그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지나 만나게 되는 즐거움들을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누군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군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써니네 가족들이 8월 첫째 주 모두 휴가랍니다. 어딜 가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전 여름 휴가를 마치고 8월 둘째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